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은요, 백신, 마스크 혹은 메르스 관련주 아니면 남북경협주 일부를 들고 있지 않으면 시장 뭐 이래 이런 말이 대뜸 튀어나올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좀 편중돼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신을 갖고 조사해서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한 것이라면 그저 오늘이 아닌 것뿐이고 내일 혹은 내일 모레가 내 종목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고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도 실패에도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고 싶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포트가 조금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포트 오늘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한 주씩 하는 월요일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직접적인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인데요. 포트 역시나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눠봐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가장 먼저 좀 짚고 갈 건 삼성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네. 박 차장님께서 한국투자증권 소속이시죠? 그렇죠. 제 포트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데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회사 가셔서 적극적으로 PR을 해주셨어야죠. 그분 이제 제가 자주 뵙는 분인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의중인지. 식사라도 꼭 한번 하시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낮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55,000원. 뭐 대충 내용을 보면 이제 SNS 사용률이 많이 좀 떨어진다. 기존에 SNS를 이제 사용하면 거기에 동영상도 올리고 네. 서버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게 사실 뭐 과거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이야기라고 싸이월드 이런 것도 하다가 좀 지치고 그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쪽도 사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SNS에 동영상 올리고 그런 것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면 서버 수요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데이터의 수요는요 거의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매년 2배씩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은 늘어날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장되면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런 수요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그거 보고 좀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사고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쭉 내리다가 오늘 드디어 올라주곤 있습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에 또 아뜨 깜짝 놀랐죠.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 이야기 나오고 이번에 또 국내인가 그랬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 공감하실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을 더 저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건 Y솔이에요. 뭐 일단 낙폭이 큰 건 아닌데요. 지금 포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Y솔이 1.5% 오늘 빠지면서 한 1%대 손실이고요. 사마콘덴서 삼성전자 일단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4%. 이건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Y솔, 권 대리님. Y솔 괜찮겠죠? 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 그날 5G 특집으로 거의 5G 종목을 완전 팠잖아요. 그리고 고심해서 두 분 다 좋다 저도 좋다 행사 담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짚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뭐 이제 지금 5G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대다수 뭐 이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조정 정도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단기간에 이제 급상승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시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 매수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둔화보다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현재 지금 수급상으로도 메르스 관련된 섹터와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경협주만 일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뭐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와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갤럭시 A 시리즈도 또 이제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 필터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2019년 1월 정도 되면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핸드폰에 대한 신작 출시들도 아마도 이제 5G를 기점으로 출시가 되고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하반기까지 가지고 스윙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갤럭시 J 시리즈에 대한 5월, 7월 정도 이 정도 이제 그 부품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아야겠죠. 네. 빠지면은 한 18,500원 정도 이 정도를 짧게 8,500원. 네, 이 정도를 짧게 한 1,000원 여기서부터 한 1,000원 정도 더 빠진다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타이트하게 좀 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여기까지 이제 밀린다면은 오히려 뭐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할 기회나 아니면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전략을 다시 한번 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에겐 아직 50만 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쓸지 모르죠. 와이소를 더 살 수도 있고 삼성전자를 더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른 종목으로 좀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종목 사기에는 금액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마콘덴서랑 포스코캠텍 비교 좀 살짝 해볼까요? 사마콘덴서가 아니죠. 네, 코스모 신소재. 그때 당시에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살까 포스코캠텍을 살까 살짝 고민하다가 코스모 신소재를 담았고 그 다음날 흐름이 좋아서 수익이었어요. 분명 오늘 아침까지도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낙폭 키우면서 지금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트에서는 한 2% 후반대 손실 구간이고요. 코신. 박 차장님 괜찮을까요? 포켓몬 또 올라요 오늘. 뭐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포스코그룹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뉴스가 되면서 뭐 지금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소식이 뭐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조금 견고히 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 코자 이래서 헷갈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포스코캠텍도 참 뭐 좋은데 코스모 신소재가 기존에 이제 좀 소형주 중에 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좀 드린 거고요. 이게 추세가 그렇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하루 빠졌거든요. 네. 오늘 하루 빠졌는데 3일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이렇게 딱 솟아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대한 만큼 좀 안 움직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5G 관련돼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게 열심히 봤던 게 하반기에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인데 2차 전지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유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차량을 중국이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주고 하다가 너희 10%는 너희 생산량의 10%는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크레딧을 받아야 돼. 라는 게 2019년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겠죠. 코스모 신소재 이쪽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포스코캠텍 뭐 지금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뭐 바꾼다? 이거는 너무 이제 빠른 선택인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손실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서도 누군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IT 쪽 종목군 비중이 여전히 너무 많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이렇게 한번 IT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나 IT가 소외를 받아버리면 포트가 영 맥을 주지 못하고 또 저희 방송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너무 편중이 돼버리니까 요게 죽어버리는 날은 또 방송할 때 영 이야기할 것도 많이 없고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 오늘 두 분의 종목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IT가 아닌 다른 종목군으로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 오늘 박 사장님의 종목은 FNF, 와 저희 수익으로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요. 신대양재지, 그리고 권홍섭 대리님은 아세아재지, 원익큐브. 두 분이 요거 좀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날 가져오셨고, 뭐 금요일에는 5G, 이번에는 제지주가 또 동시에 같은 날 겹쳤습니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권 대리님, 아세아재지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이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신대양재지나 아세아재지나. 네네. 그래서 폐지를 원료로 하는데 중국에서 폐지 수입 환경, 뭐 폐지 수입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폐지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폐지값이 떨어지고 네. 그걸 원재료로 쓰는 제지업체들의 이익이 올라간다. 네. 요 논리하에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게 바로 이 제지주들입니다. 네. 아세아재지 지금 타이밍 괜찮다라고 보신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신대양재지나 아세아재지나 이런 제지주 뭐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 지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글들도 많았거든요. 뭐 저는 지금이 다시 한번 대세 제지주 가운데서도 그 제지 섹터가 네. 오히려 지금 가장 빛을 볼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는 제지주가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에서도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지 섹터는 한두 종목 정도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또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투자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중국 환경 규제가 가장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작년 12월 대비해서 불과 한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원가가 무려 반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네. 12월 달에는 한 100kg당 144원 정도, 그리고 올해 7월에는 68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 한 130% 하락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원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회사의 올해 분기 실적은 한 1,220억 원으로 한 전년 비해서 2,200%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회사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원지를 만들고 그리고 골판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인지 그 표면에 붙이는 그런 재질을 따로 생산을 해서 붙이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원천적으로 자기 회사의 자회사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원가 경쟁력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그 폐지에 대한 수입 제한이 현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아세아재지가 가장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서천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장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로 잡아 보신다면 향후에 지금 주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택배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2011년 대비해서 2017년까지 성장세를 보자면 한 29조 원에서 78조 원까지 느는 그런 부분들이 달성했는데요. 네. 연평균 약 한 18%, 20%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택배 물동량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로 인해서 종이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제지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뭐 18%에서 20%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른 신대양 제지라든지 뭐 무림 PMP라든지 그런 그 종목들이 대거 이제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세아제지가 가장 좀 덜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가시화가 부각이 된다면 가장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더 앞질러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빼놓고는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를 보자면 나중에 외국인이 팔 때는 아마 기관에 대한 수급이 돌아설 여지도 있습니다. 보통 기관이 원하는 금액대가 뭐 만약에 지금 한 43,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거래가 돌아선다면 그때부터
이때부터는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재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기관의 수급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올라간다면 한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대응 라인은 한 6만 5천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넉넉하게 잡아주셨네요. 사실 저희 아파트가 분리수거를 해요. 일요일, 월요일에 나가보면 와 정말 택배 배송을 많이들 시키시는구나. 저희 집 또한 기본 한 주에 5개 정도 박스는 항상 들고 나가거든요. 뭐 그게 식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모든 대다수의 집이 그 정도? 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문득 제 지주가 한 번씩 떠오르죠. 이것도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면서 다 주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궁금해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과연 이 업체들에게 돌발 악재는 없을 것인가? 만약에 중국이 폐지 수입을 재개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게 터지면 어떡하죠?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없다고 봐야죠. 낮은 편인 예, 거죠?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또한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장 같은 경우에도 해안지대에 있는 공장을 이제 뭐 오염이라든지 하수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륙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옮기고 나서도 너네 하수 처리 이렇게 해라 환경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 규제는 이 정도 어느 정도 그 정책의 방향이 약간의 뭐 변동이 있을지라도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지속성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이제 뭐 환경 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질타를 받겠죠. 근데 그런 행보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그런 물론 이제 경우의 수도 있지만은 그런 환경 규제를 갑자기 엎는 그런 결과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일단 돌다리를 두드려봤고요. 박 차장님도 신대항제지 저희 물고 같이 얘기를 가보죠. 사실 저 말고 뭐 김희돌님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데 신대항제지로 수익 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사고 사셨던 분들은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어김없이 가격대가 조금만 밀려도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신대항제지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 사장님은 어떠세요? 그 집에서 택배 많이 받으시나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귀족이나 분유 이런 건 다 택배로 시키실 것 같은데. 저희는 매일 한 건씩 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집에 가면 매일 하나씩 와 있는 것 같고, 또 뭐 애가 있으면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맞아요. 그게 또 사실 이해가 돼요. 우리 식음료 이런 것들도 뭐 슥 한다라고 하죠. 맞아요. 슥 한다라고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그 쿠팡에 그 로켓 배송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외에서 그 뭐 아기들 키우는 친구들이 한국 들어오면 한국은 너무 살기가 좋다. 로켓 배송으로 분유 필요하면 그때그때 오고 너무 배송이 잘 됐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런 쪽에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사실 제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이런 쪽에 사실 많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누가 제지주 한번 쳐다봤겠어요? 이게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중국이 다시 스탠스를 바꿔서 고지를 수입을 하고 제지 가격이 골판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맞긴 한데 기존에 워낙 저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원래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저평가 받든 말든 관계가 없었는데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뭐 실적이 수직 낙하해서 아무도 골판지 쓰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신대항제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아제지랑 차이점은 자본금 차이, 그다음에 매출도 비슷하고요. 이익도 비슷합니다. ROE도 큰 차이가 없어요. ROE도 큰 차이, 신대항제지가 한 24 정도, 아세아제지가 한 17 정도, 네. 뭐 그런 정도 차이뿐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 누가 더
두각을 나타내느냐, 보는 사람들이 누가 더 뭐 이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세아 재즈를 보시든 신대양 재즈를 보시든 무림 PMP를 보시든 사실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내가 조금 더 끌고 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싼 게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고 보면 낮은 밸류에이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아세아제이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요. 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모양새 나쁘지 않아요. 신대양재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급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 N자형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샀는데 꺼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럼 손절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틀렸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샀는데 이제 떨어지지 않을 그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실적이다라고 보고 실적이 나오는 시즌에는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쪽이 사실 고점 만든 게 4월 30일이에요. 네. 4월 30일이면 3월 달까지 하고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7월 달 6월 달하고 8월 15일 정도에 분기 실적이 끝나죠. 이때부터 또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9월 끝나가면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찾을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결국은 신대양제이 지금 뭐 중국에서 폐지 수입 안 한다라는 이야기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택배가 물동량이 줄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지금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으면 박스 오죽 많이 필요하겠어요. 선물이 지금 가야죠. 네.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3분기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어떻게 사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이 500% 증가했습니다. 어닝이 400%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거기에서도 30%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실적 올라가는 속도를 지금 못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CJ 대한통운도 4% 정도 올라가고요. 확실히 그러네요.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물동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택배주 혹은 제지주에게도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좀 궁금증이 있는 게 앞서 CL님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림 PMP요. 제지 사업이나 펄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 펄프 값도 중국에서 꽤 많이 뛰고 있다는데 무림 PMP랑 또 비교를 살짝 해본다면요. 오늘 제지주도 또 날이네요. 탈탈 털어보는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무림 PMP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림 PMP가 아마 2분기 실적이요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비슷하게 나왔거나 조금 더 나왔을 겁니다. 실적을 한번 좀 볼까요? 무림 PMP 2분기 실적이 523억 나왔네요. 523억 나왔습니다. 신대양재지는 더 나왔네요. 591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총을 한번 볼까요? 신대양재지는 시총이요 4천억이고요. 무림 PMP는 6,600억입니다. 돈을 신대양재지가 더 많이 버는데 시총은 더 비싸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은 100리터짜리 굉장히 등산 가방 좋은 건데 한 30만 원 하는데 우리 방해커가 들고 있는 샤넬백이에요. 네. 그럼 400만 원씩 해요.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게 더 많이 담기는데. 근데 샤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택배 상자 하는데 여기 샤넬 택배 상자에 담아드려요. 무림 PMP는 샤넬 택배 상자입니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돈 많이 벌고 밸류에이션 싼 게 앞으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림 PMP랑 비교를 했었던 거죠. 처음에 신대영 제지를. 좋습니다. 제 고민에 대한 해결은 내려주셨네요. 무림 PMP 대비해서는 신대양 제지에 조금 더 설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세안 제지와 함께 놓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주 이야기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이 각각 종목으로 들고 와주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조금 파봤습니다. 근데 또 채팅창에는 대한통운 사러 가자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세요. 다들 택배 아저씨를 자주 보신다고 또 권 대리님. 네. 대한통운도 흐름이 괜찮나요, 요즘? 뭐 지금 차트 보니까 굉장히 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물동량 증가를 예상해서 이제 오르는 건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흐름상으로도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는데 4일째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평이 밀집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그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 받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한번 보시면 기관에서 또 이제 연달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딱 오르기 시작한 날 9월 5일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투신 이쪽에서 대량 거래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택배 물동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3분기 소실적 성수기에 돌입을 함에 따라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한 17만 원 정도를 요번 기회에 3차적으로 한번 뚫어볼 그런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면은 현재 4거래일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정을 줄 때 눌림목에서 한 16만 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종목들 저도 원 없이 여쭤볼 수 있어서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곧장 가볼까요? 원익큐브. 권대림님의 종목입니다. 원익 IPS, 원익 테라세미콘, 그리고 원익큐브가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원익큐브 무섭습니다. 사실 좀 단기 급등을 보인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게 폴더블 패널을 공급할 거다. 뭐였죠? 네, 먼저 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국의 오포라는 사와 그리고 샤오미 이런 그 스마트폰 제조사에다가 폴더블 패널에 대한 샘플을 공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원가 부분 그리고 수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이 준비한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은 이제 하웨이에서 폴더블 폰을 2018년 11월에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10월 정도, 11월 정도에 빠른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고안 중에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스마트폰 모델이 아닌 이제 그 스마트폰과 연동된 뭐 갤럭시 탭처럼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일단 케미칼이나 이제 네. 건축자재 본업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미칼 쪽에서는 이제 다국적 기업 뭐 BSFA라든지 BASF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JVB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케미칼 부분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부분에서는 뭐 LG라든지 롯데 쪽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미칼 쪽은 유가 변동되다 보니 그간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유가가 다시 한 70달러, 80달러 선으로 이제 회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자재하고 건자재 부분에서는 이제 건자재 부분에 이제 실리콘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실리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기존과 다른 OEM 매출이 새롭게 방식으로 이제 신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브랜드 제품군들의 매출 상승이 이어져서 일단 올해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종합해 봤을 때 한 전년비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본업에서 어느 정도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은나노 와이어라는 기술을 이 회사 갖고 네, 있습니다. 그 이름이었어요. 앞서 네.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은나노 와이어가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 20나노 그 공정급의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그 플렉시블 폴더블 폰에서는 OLED에 대한 제품을 무조건 이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시 이후에나 이제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익큐브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면 팔고 뉴스 나오기 전에 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출시에 맞춰서 그때 부분,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은나노 와이어, 그게 그람당 가격이 금 가격의 8배라고 해요. 이 사업이 잘 되면 돈 좀 크게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실패와 성공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이 원익큐브가 찾아온 것은 그 실패를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박 차장님, 원익 IPS 아픔 이후로 원익이 들어가고 나서 저희가 잘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원익큐브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어요. 좀 괜찮을까요? 뭐 또 한번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혁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플렉서블 기술이 뭐 혁신이 될 것이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한번 튀어 오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어야죠. 뭐 삼성도 한다라고 하고 중국 업체도 한다라고 하고 결국은 애플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뭐 원익자가 붙어 있었다라고 해서 못할 건 없을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라든지 SKC 그다음에 코오롱 인더 이런 쪽이 사실 그 CPI 필름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짝 주저앉았거든요. 삼성이 일본 업체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이제 검증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납품을 한다라는 게 원익큐브가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으로 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화한다라는 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쪽 시장에서 작년에 한번 이제 그런 그 폴더블 출시 임박했다라고 해가지고 코오롱 인더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한번 물론 이제 제품이 당장 이 회사 제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본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성장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것이지 박 차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유를 붙이면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되지만 일단은 지금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속도를 내서 좀 달려볼게요. 박 차장님의 FNF, 저희 매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재편입을 시도하시려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은 휠라코리아하고 조금 더 좋더라고요. 영업이익 한 45% 늘 거다. FNF는 2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휠라코리아 대비해서도 지금 FNF를 선택하신 이유? 그만큼 고수들은 한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더니 저희 고수가 될 수 있나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서 들고 나왔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뭐 안 좋다라고 판단하면 주가가 엄청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주가 이거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2, 3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또 빠질 때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덜 빠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런 쪽을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워낙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닝 시즌이 오는데 상반기에는 MLB가 실적을 많이 내줬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오른 이유,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MLB가 1분기에 디스커버리 실적을 제꼈습니다. 2분기에도 MLB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되거든요. 3분기부터는 디스커버리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낼 타이밍이거든요. 패딩 사야죠. 그렇죠. 패딩 사야죠. 이제 추워지니까. 날이 더우면 여름이 많이 더우면 겨울이 또 많이 춥다라고 하네요. 패딩 지금부터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면세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면세점에 입점을 하면 사실 중국인들 그 패딩을 무겁게 어떻게 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인들 밥솥도 밥솥도 사갔어요. 패딩 못 사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압축하면 충분히 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입고 가도 되는 네, 거고요. 맞아요. 다 알고 있네요. 대본에 안 적어놨는데 어떻게 알죠? 어찌됐든 간에 중국에서 굉장히 먹힐 만한 아이템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MLB도 중국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홍콩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면세점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모자가 잘 팔려서 이익 나는 거랑 패딩이 면세점 중국에서 잘 팔려서 이익 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11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이거 신대영제지랑 똑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살짝 조정받았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FNF.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FNF는 뭐 저희가 좀 부침이 있었더라도 결국 수익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음악이 나오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박 차장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으세요? 권대리님께서는? 뭐 하나 살 것 같은데. 진짜요? 뭘 살까요? 우리가 없는 섹터, 패션 또 FNF?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포스코 엠텍 올라가는 게 화면에 떠 있어서 보고 있는데 와 놀랍네요. 17%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그거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래서 살짝 열어봤는데 잘 가네요. 제가 오늘 매수할 종목은요. 신대양제지입니다. 일단 조금 사놓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생길 때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갖고 있는 현금 모두 넣어서 신대양제지 넣었습니다. 98,900원에 빠르게 결정을 했네요. 목표 주가 한 11만 원대까지 보고 들고 가볼까 싶은데요. 박 차장님, 오늘 저 빨리 결정했죠? 잘 산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점만 돌파해주면 이거 위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중국이 큰 뭐 방향선에만 없다라고 한다면 작년 실적 좋아졌을 때 4만에서 8만 원 같고요. 살짝 조정받고 7만 원에서 또 이번에 실적 좋으면 그만큼 못 가는 법 없습니다. 실적주들 아까 FNF 보셨듯이 FNF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방송 이런 쪽에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0원은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불과 3, 4년 실적 좋아지니까 10배 올랐거든요. 메디톡스도 생각을 해보시면 2012년도에 물론 이제 성장주 뭐 이런 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 상방을 이렇게 가둬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 많이 올라서 못 살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세아제지와 놓고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대양제지가 저희 방송에서만 거론된 게 5번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세봤고요. 신대양제지로 한 번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권 대리님 왜 웃으셨어요? 5번 동안 한 번도 안 샀다는 게 참. 저도 네 너무 속상합니다. 아세아제지도 사실 지금 한 3번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래요. 다 때가 있겠죠. 사람과 사람 종목이 마주하는 그 순간 다 때가 있을 것 같고 신대양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대리님께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신대양제지 또한 자본금이 적고 그리고 품절주로서 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호가가 500원씩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또 일어나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거기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수익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CL님이 진정한 꼭대기 매매라고 하셨네요. 화이팅 해주신 거 맞으시죠? 아르민영님은 다 인연이 맞아야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잠깐의 여유를 활용해서 저 CJ ENM 박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CJ ENM을 신일혜님이 25만 1,000원에 20% 이래님 요즘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좀 손실 구간이 많네요. 손실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짤막하게. 요새 넷플릭스가 조금 안 좋아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넷플릭스가 안 좋으면 넷플릭스가 조금 더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CJ ENM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일단 손절선은 저는 지키셔야 된다라고 봐요. 박스권 이 하단, 박스권 하단 뭐 이런 부분들 건드리면 일단은 물량 줄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본다면 업황 보고 조금 버텨보셔도 좋은 성장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짚어봤고요. 자, 포트는 지금 신대양제지, 삼성전자, 사마콘덴서, 코스모신소재, Y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정도 올라가면서 손실폭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대양제지는 뭐 지금 사고 소폭 500원 수익 중에 들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분위기 잘 놓고 저희 꼼꼼하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IT 비중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들고 가겠습니다. 오늘 권홍섭 대리님 이마 예쁘게 반절 딱 드러내놓고 평소와 달리 평소는 앞머리 이렇게 다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계속 쫓겨가지고 못했습니다. 오늘 더 고우셨어요. 권홍섭 대리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